미국이 카불 공항 폭탄 테러를 자행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아프간 지부 ISK에 대해 2차 보복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미군의 철군 시한을 이틀 남겨둔 현지 시간 29일, 이번에도 무인기 드론을 이용해 차량을 공습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ISK의 임박한 위협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공습 과정에서 2차 폭발이 일어났고 어린이 6명을 포함한 일가족 9명도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미군의 공습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이라면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이 또 한 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한편 아프간을 장악한 탈레반은 과거와는 다를 거라는 말과는 다른 모습들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소식으로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이슬람 국가 ISK에 대해 추가 보복 공격을 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성명을 내고 무인기로 차량을 공습해 카불 공항을 향한 ISK의 임박한 위협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폭격 후 2차 폭발이 일어난 걸로 보아 차량에 상당한 폭탄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민간인 피해의 징후는 없다고 했지만 CNN 방송은 어린이 6명을 포함한 일가족 9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قضیه ساعت 5 بجه هست بود که یک صدا آمد. صدا که آمد یک شواظ شد، قرصه شد که ما وقتی خودم حضور داشتم البته که پایم شدم حرکت کردم به طرف خانه همسایه دویده آمدم که از راه دیگه خانه همسایه داخل شدم که موتر راکت فقط خود موتر خورد. 카불 공항 북서쪽 민가에도 로켓이 떨어져 아이 1명이 숨졌는데 누가 공격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잇따른 테러 위협으로 탈출길이 막힌 가운데 아프간에선 탈레반 대원이 가수로 활동한 남성을 무참히 살해하는 등 공포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바이든 대통령은 ISK의 폭탄 테러로 숨진 미군 13명의 유해를 직접 맞았습니다.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오스틴 국방장관, 블링컨 국무장관 모두 침통한 표정으로 운구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미국을 도운 아프간인을 모두 구하는 건 불가능해졌는데 드론 공격으로 민간인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를 겨냥한 미국의 보복 공습에 대해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 영토에 대한 명백한 공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아프간의 새 정부 내각을 꾸리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 잘 지내고 싶다는 뜻도 나타냈는데 국제사회가 탈레반 정부를 정식 국가로 받아들일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이금평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레반은 ISK에 대한 미국의 보복 공습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자비울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미국이 아프간 영토에 대한 명백한 공격을 감행했다며 미군이 떠나면 탈레반이 금세 카불 공항을 전면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유화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미국 등 서방국들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길 원한다면서 새 내각 구성이 1, 2주 내에 끝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정부를 빠르게 조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미국 등 각국이 탈레반의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We don't trust the Taliban. This is not about trust, but there is a reality on the ground. 실제 각국은 탈레반과 관계 설정보다는 자국민들과 협력자들에 대한 마지막 구출 작업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등 유럽 국가들의 철수 작전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후 탈출 지원 등 노력을 계속 기울일 계획입니다. We'll continue to do everything we can to help them. 급박한 탈출 행렬에서도 새 생명이 태어나 화제를 모았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8일 아프간을 떠나 영국 버밍엄으로 향하던 한 아프간 산모는 비행기 안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기내에 의사가 없었습니다. 산파는 승무원들이었습니다. JTBC 이금평입니다. 밤사이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미군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아프간 지부 ISK에 대해 2차 보복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ISK의 임박한 위협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CNN 방송은 미군의 공습 과정에서 어린이 6명을 포함한 일가족 9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카불 공항 인근 주택가에는 로켓이 떨어져 어린이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직까지 공격의 배후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8월 31일 미군 철수 시한을 앞둔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 위협과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연구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이 카불 공항 폭탄 테러를 자행한
IS-K에 대해 2차 보복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 IS-K의 임박한 위협을 제거했다고 밝히긴 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어린이 6명을 포함한 일가족 9명이 숨졌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으로서 좀 굉장히 곤혹스러울 텐데요. 딱 그 자살폭탄 차량만 제거를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무고한 시민이 죽은 거는 안타까운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계속 이 IS의 공격에 대해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 공습을 중단할 그러한 의향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그 미군의 공습을 받은 차량에서 2차 폭발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가족 9명이 숨졌다는 것이고 2차 폭발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 차량 안에 폭탄이 가득 있었을 것이다. 이 폭탄은 아마 IS-K의 추가 공격을 위한 폭탄이었을 것이다. 자살 폭탄을 싣고 가는 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대원들이 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대원들이 9에서 10명 정도가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상당히 많은 폭약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폭발음이 굉장히 컸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사전 공격을 막긴 했는데 저도 처음 소식 들었었을 때 그러면 그게 혼자 달리는 차가 아니었을 텐데 주변에 분명히 피해가 갔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안타깝게 그러한 피해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민간인들이요. 네. 이 같은 상황에서도 IS-K에 대한 공격은 미군이 계속하겠죠.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의 죄가 없이 그냥 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기 네. 때문에 특히 8월 31일이 미군이 철수하는 날인데요. 철수 이후에도 사실 암묵적으로 탈레반과의 협조 속에서 나머지 작업을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31일 기점으로 더 심각해진 상황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후에 IS의 공격이 계속될 것이다. 심각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고요. IS-K가 공격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IS-K는 탈레반과 공동의 목적은 있습니다. 네. 서방 세력을 몰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서방 세력을 몰아낸 다음부터는 이제 IS-K가 본격적으로 탈레반과 대결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둘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IS-K는 좀 더 그 국제적인 조직으로서 이슬람 국가를 넓히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네.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에 이슬람 국가를 세우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생각하는 이슬람 국가의 범위가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해석이 다르다 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네. 그렇다면 IS-K와 탈레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까? 전쟁은 사실 전쟁이라고 하려면 IS-K가 세력이 굉장히 커야 되는데요. 네. 지금 IS-K는 미국은 1,5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로 보고 있고 러시아에서는 4,000명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쟁이라기보다는 계속적으로 탈레반의 공세가 굉장히 심각할 것 같고요. 주 아프간 러시아 대사 말로는 IS-K가 탈레반의 상대가 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봤었을 때는 전쟁보다는 탈레반의 일방적인 공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IS-K는 계속적으로 테러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탈레반은 미국의 보복 공습에 대해서 아프가니스탄 영토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레반과 미군이 손을 잡고 IS-K의 격퇴 작전에 나선다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죠. 탈레반은 지금 현재로서는 자신들이 합법적인 정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의 공격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주권 침해라는 식으로 발표를 하고 있지만 현재 탈레반이 가장 필요로 한 것은 미국의 승인이거든요. 네. 미국의 인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드러내지 않고 정보를 준다든지 그런 물밑 작업으로서 미국과 협조하면서 IS-K를 제거하려는 그러한 작전을 세울 것 같습니다. 네. 서방 세계에 대한 IS-K의 공격, 아프가니스탄을 기점으로 해서 IS-K뿐만 아니고요. 이슬람 급진주의 단체들이라든지 무장 조직들이 더 활개를 친다거나 기승을 부릴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사실 미국이 탈레반과 협약을 맺었을 때에는 아프가니스탄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과 동맹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조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탈레반은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과의 약속을 지키려면은 그걸 막아야 되는 입장인데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 자체가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75%가 산악지대이고 그리고 해발 2,000m에 있는 국토가 50%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숨을 곳이 많기 때문에 탈레반과 함께하는 조직이라도 그리고 탈레반과 함께하지 않는 조직도
상당히 많은 그 소위 말해서 테러 조직들이 네. 아프가니스탄에서 암약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탈레반이 아프간의 민요 가수를 살해했다는 보도도 들어왔습니다. 탈레반의 공포 정치, 억압 정치는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네, 탈레반은 20년 전과 지금과 변할 게 없습니다. 탈레반이 변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슬람 해석을 버린다는 건데요. 이슬람 해석을 버리기에는 이들의 믿음이 너무 강하고 만약에 버릴 경우에는 안에서 내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못할 것이고 지금은 겉으로는 화장을 하면서 국제사회와 손을 잡으면서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보도되지 않는 인권 침해라든지 인권 유린 사건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 탈레반 서방 국가들과 잘 지내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 2주 안에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고요. 서방 국가도 그렇고요. 우리 정부도 그렇고 탈레반을 정식 국가로 인정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전적으로 탈레반이 어떠한 정부를 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탈레반이 모든 종파나 그 종족을 초월한 통합 정부를 세운다면은 승인까지는 아니더라도 협력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소위 말해서 미국에서 말하는 유니티 가버먼트, 네. 통일 정부를 세우지 못한다면은 탈레반과 국제사회, 더 나아가서 우리와의 관계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먼 관계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탈레반은 20년 전에 유일하게 세 나라가 인정을 했거든요.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이 나라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8월 31일이 미군의 철수 시한이잖아요. 네. 예정대로 미군은 완전히 철수할 것으로 예상하세요? 네, 미국은 완전히 철수할 겁니다. 더 이상 아프간에서 미래는 없거든요. 다만 나가면서 미군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 시민권자들이 어떠한 위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숙제고요. 만일 여기서 혹여나 잘못돼서 미국 시민이 인질 사태로 잡히거나 그럴 경우에는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뭐 치명적인 사건이 될 거기 때문에 미국의 고민은 거기에 있지 철수 자체를 뭐 보류한다든지 유보한다든지 거기에는 미국의 관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ISK의 테러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 탈레반의 포갑 정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아프가니스탄 민간인들의 피해가 없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연구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